찍지 마. 나중에 인터뷰 내보내 좀 시간 되니까. 남산 밑에 자리 잡은 자유총연맹에 가봤습니다. 학생 방공의 탑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신의주 방공 학생 의거 74주년 행사. 시청자 여러분, 홍영학TV입니다. 저희는 남산 아래에 있는 자유총연맹에 와 있는데요.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행사는 대부분 장년들이 하는 행사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무척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에서 젊은 사람들의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척 궁금한데요. 일단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4주년) 행사인 만큼 중장년들이 많았습니다. 저분은 국방부 장관 지내신 분 아닌가요? 장년들 사이로 젊고 준수하게 생긴 청년이 또 분주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른들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요. 그 사이에 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네요.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좀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는 74년 전 오늘인 1945년 11월 23일 날 일어났던 신의주 방공학생 의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 단체는 어느 단체가 참가하고 있습니까? 대수장이라는 단체도 있고요. 대한민국 장군님들이 젊은 만드신 사람들 젊은 단체요. 예. 여기에는 신전대협 아시지 않습니까? 예. 네, 전대협도 있고요. 또 기독교 애국단체인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도 있고요.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단법인 대한민국 통일공국회 청년단들도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청년단체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방공학생들, 우리 선조들의 그런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묵념도 있죠. 덤성덤성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고, 아까 그 친구가 앞장서 있네요. 애국가도 우렁차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젊은 친구한테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사 중인데 갑자기 또 어디를 가네요.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어디로 가세요? 저 강화문. 광화문 가서요. 이제 이승만 광장 가서 네. 이제 저희 청년부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를 끝까지 못하고 분양만 헌화하고 먼저 이동하고 있습니다. 나라라는 터가 없으면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세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국가라는 가치 위에 모든 것을 세우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차를 같이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신의주 학생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혹시 배운 적이 있어요? 교과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네.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네. 나 같은 경우는 우리는 네네. 그때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의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그 겪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네. 강연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좀 소상하게 아는 그런 세대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지금 잘 모르는데, 물론 뭐 그 회장님이시니까, 네. 여기 이제 회장님인 총무님이시니까 여기 와서 이제 행사는 진행을 하는데, 하시면서 좀 뭐 그 새롭게 이제 다 그 신의주 학생회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하셨을 테고, 네네. 또 그 다음에 그 이해하시고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은 뭐 좀 느끼는 게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다 보면은 이 시대에는 답이 없어서 역사를 보고 그리고 그 선배 세대들에게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공산주의와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가장 먼저 싸웠던 선배 세대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1945년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신의주에서 우리 선배 학생분들이 싸웠던 공산주의와 싸웠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정신을 계승하자, 그리고 그 정신이 다시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청년들과 함께 행사를 준비했고, 오늘 광화문 집회에서도 이제 청년부 집회를 그 주제를 가지고 추모하면서 기념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신의주 학생의회 그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 네네. 강화문에서 하는 오늘 집회에 조금 뭐 첨가하는 네, 그 네. 의의를 살리기 위해 뭐 어떤 부분인지 조금만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집회에서는 그 탈북민께서 오셔서 신의주 방공학생 의거에 대한 의의를 말씀해 주시고 다짐을 결의해 주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 지금 가장 공산주의로부터 받은 피해가 컸던 사람들,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이 그 신의주 학생 의거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거에 큰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그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여전히 있는 게 솔직하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왼쪽 방향 이렇게 말씀을 지하도로 해주신다는 것이 진입입니다. 정말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부 청년부 집회 사회를 맡은 전대호 부장 김광수입니다. 큰 집회의 사회를 맡아서 유연하게 분위기를 잡아가는 진행을 하는군요. 74년 전 오늘 1945년 11월 23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어난 세계 최초의 반소 방공의거 신의주 방공학생의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젊은 연사들이 나오는데 탈북민도 나오고 또 유튜브 하는 젊은 친구도 나오는군요.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공산주의와 피 흘리며 싸웠고 우리 아버지는 청춘을 바쳐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한 땀 한 땀 아끼며 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물려줬습니다. 이 청년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휴, 젊은 친구가 참 말도 이쁘게 잘하네요. 뭘 그렇게 바쁜지 또 어디론가 갑니다. 주요 인사 영접, 여성들 순서, 본격 대회 등에서 이 젊은 친구가 앞장서 이렇게 준비를 하네요. 이렇게 바쁜 친구라서 1시간 30분이나 기다려서 겨우 간신히 인터뷰가 됐습니다. 아유, 아침부터 너무 바빴습니다. 아닙니다. 네. 예. 오늘 같이 뭐 이렇게 예. 우연히 계속 만나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예. 너무 반갑고 이렇게 취재까지 해주실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듣고 싶은 게 우선 전대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총련, 그다음에 요즘 뭐 대진년 이런 어떤 전대협인가 아니면 어떻게 된 전대협인가 좀 헷갈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규모나 이런 것도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87년도에 전대협 그 이인영, 김영환, 임종석이 주도한 전대협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10년 만에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 1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고 마침내 그들이 50대가 됐을 때 살아있는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문재인을 당선시킵니다. 근데 그들이 이름을 전대협, 한총련, 대진련으로 바꾸면서 활동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미국 대사관에 쳐들어갔던 친구들이 대진련이고요. 저희들은 그 대한민국이라는 무구한 역사 가운데 그 한 줌도 안 되는 주사파 운동권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 나라를 뒤집었던 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역사 가운데 지워버리자라는 취지로 이름을 전대협으로 했고요. 저희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대회비인데요. 제가 집회 가운데 몇 번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네, 그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그 국민들이 궁금할까 봐 그러는데 430개 대학이 지금 연합해 있는 그 뭐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라고 그래요. 동아리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신앙인이긴 한데요. 네, 예. 저는 저희 단체는 기독교적인 단체는 아니고요. 예. 저희가 전국의 430개 대학교에 대자보를 일제히 붙였다는 점, 그리고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삐라를 뿌렸다는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원을 그냥 대략 추측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이제 뭐 지부별로 다 활동 계속하고 있고 중앙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오늘 보니까 일단은 뭐 아침부터 우리가 쫓아다녔잖아요. 웬일인가 해서 가서 보니까 근데 정말 열심히 열성적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감명 받았습니다. 예. 자, 좀 뭐 전대협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하고 사실은 또 사람들이 우리 그 김강수 회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좀 궁금 사항도 좀 많이, 왜냐하면 유튜브에 많이 좀 요즘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동대 대학 출신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런 운동에 나서지 않고 국가를 위한 운동에 나서지 않고 다른 길을 가려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저는 작년 2018년도 한동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고요.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거는 이게 뭐 선교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대에 이승만 대통령을 알고 나서 통일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고 그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있구나, 그리고 적화 통일하려고 있는 세력이 있구나라는 거 알고 청년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싸우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활동 시작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외부에서 이 나라를 위한 활동을 하려면 어떤 조직이 안 들어가면은 사실은 본인 개인이 활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또 혼자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당 가입도 아마 한 것 같던데 맞습니까? 정당 가입 그런 거랑은 상관없고요. 저는 이제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에 할 수 있는 업적들과 성취들이 있고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들어가지 않고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뭐 특별히 정당이나 이런 데 조직에는 특별하게 가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또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가 있는 친구들이 있죠. 가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뭐 기독자유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뭐 곳곳에 저희 인원들은 포진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자유한국당 행사에도 가고 기독자유당 행사에도 가서 이것저것 배우고 뭐 염탐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의외로 아까 그 롤 모델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이승만 대통령입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한 적 있나요? 아니 아까 뭐 네. 이승만 근데 대통령.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모델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없던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웠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터전을 만들었고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살렸고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승만처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지금 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이게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힘들지만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그 성취를 이뤄내는 그러한 것들이 제가 배우고 존경하는 점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은 또 이렇게 외부에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그 기성 조직들과 같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이라서 대우받는 것도 있지만 네네. 젊은 사람들도 힘들고 복잡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대우받는 점은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대우받는 것도 있고 힘든 점도 있는데요. 예. 그런 거 뭐 제가 뭐 이렇게 애늙은이처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사람이 다 남자여서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여자여서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젊을 때에 겪을 수 있는 좋은 점들은 뭐 어른들이 작은 실수들은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작은 성취에 너무 좋아해 주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힘든 점은 이게 얼굴이 명함이 되어야 사실 일하기가 편한데 어른들은 이제 업적이 있고 성취들이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제 자기소개를 안 해도 되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게 좀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특히 이름이 전대협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을 때 전대협입니다 하면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좋아해 주시는데 빨갱이 아니야? 이런 사람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렵다? 근데 그 나름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저기 우리
김 대표님도 어디서 김 회장님도 어디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른들의 인생은 바로 도서관이다. 예.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른들이 뭐 도서관이고 어른들의 인생을 본받을 점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그 집회나 이런 데 같이 이제 어떤 그 협조를 하면서 이런 점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점은 좀 젊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한 점이 있으면 좀 얘기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저희가 좀 더 조직적이 된다면 바라는 거는 연예인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좌파들만의 것이 아니고 좌파 연예인 말고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파 연예인들. 그래서 우파 연예인들 그냥 뭐 공연료 지불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어차피 좌파도 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모시고 왔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은 자발적으로 여기 나온 분들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또 그냥 그런 거 없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사실 뭐 엄청 거대한 그 이념들과 담론들 가지고만 집회를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재미있는 집회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예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춤도 연습하고 노래도 연습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좀 좋은 말씀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사실은 이 바닥에서 나온 뭐 PD 출신으로 사실은 얼굴 내놓고 있는 그런 뭐 첫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저는 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예인들을 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친한 연예인들 후배 연예인들 없으십니까? 제가 말을 얘기하죠. 개인적으로야. 그렇죠. 저 형님 가고 싶습니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홍 PD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나오라 그러면 못 나와요. 내가 그분이 나름대로 그 우파 그 연예인 중에 한 분인데 이 사람이 못 나오지 않습니까? 또 써주십시오. 아니, 제가 힘쓸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생정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특히나 이 정권 같은 경우는 그 출연하게 되면 자기 밥그릇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석월 목사님이 옛날 왕년의 그 코미디언이지만 그분도 사실은 아주 친한 코미디언 후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던데, 개인적으로 식사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뭐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여기 또 나오면은 낙인이 찍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우리들 집회가 좀 더 확대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시비를 안 걸 정도의 어떤 인식과 영역이 확대되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또 기본적으로 방송사에 있는 PD들이라든지 기자들이 안에서는 좌파 행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깨놓고 자기 그 커밍아웃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부분은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예. 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싶습니까? 뭐 간접적인 생각하지 얘기를 마시고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정치적인 방향이 있으면 정치적인 방향이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그 뭐 아까 뭐 선교사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싶은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길게 하셔야 됩니다. 그 이솝우화 중에 신포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우가 저기 탐스럽게 열린 포도를 보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따려고 보니까 키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먹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저거는 신포도였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놓고 얻지 못하니까 저거는 안 좋았을 거야, 쉬었을 거야 라고 그냥 자기 위안을 하는 건데요. 전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정치예요, 사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사람의 그리고 국가의 생명과 경제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 29살이고 그 정치의 어떤 권에 들어가서 입법적인 것이나 행정적인 것에 들어가서 할 만큼의 역량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고요. 결국에는 정치를 해서 저는 주사파를 완전히 끝장내고, 그리고 이 한반도 전역에 헌법이 지켜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라는 포부가 있고요. 그걸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한다면 그건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고요.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이제 질책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은 제가 어차피 함께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잘하고 계시지만 또 믿음도 남들보다 다르게 또 크시니까 또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시면서 하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뭐 왜 지금의 어떤 그 기독교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수 체제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앞장서 국민들이 딱 공감하는지는 다음에 또 한번 만나면 네. 서로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하나 좀 제가 아주 주제 넘지만 아닙니다. 저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일반 국민으로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다니까 그 제가 그 조언을 좀 네네.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예. 그 한자에 보면 정치라는 말이 상형 문자적인 풀이라면 바른 지아비가 큰 물결을 바꾼다. 이게 상형 문자적인 해석이랍니다. 그래서 정치를 모름지게 하시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 이해관계 이런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저 김광수 회장님은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내가 못 모르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고 지금 생활화 되신 것 같아서 사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 우리 홍영락 TV를 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드리고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네, 여기 홍용락 TV 애청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던 PD 분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위해서 길거리 나와서 이렇게 청년 한 명을 놓고 인터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 나라를 위한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이 TV를 보고 계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뭐 축하 인사 그리고 동시에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저도 많이 애청하면서 그 레이저 뉴스 통해서 많은 정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이렇게 계속 집회를 하다 보니까요 또 자주 만나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고 많이 배우도록 하고요. 이 홍영락 TV 보시는 분들도 만났을 때 만약에 혹시 인사해 주실 때 홍영락 TV 봤다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개발하고 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이 짬을 내 가지고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만남이 그냥 제가 의도해서 만남이 아니라 이게 다 무슨 예비하신 만남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만나뵈서.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바삐 뛰어갑니다. 저 친구 기대해봐도 되겠죠?